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서서히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이죠. 이와는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2천억 달러, 263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묶어서 치포 동맹을 형성하려고 준비 중이죠. 한국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때문에 치포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도 삼성전자가 정말 투자를 하느냐, 미래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에서 특별히 월스트저널이 이렇게 발표했던 것은 이것을 못 박으려고 했던 미국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현재 삼성전자가 GAA, Gate All Around 공정을 활용한 3나노 반도체 제품의 출하가 시작된 만큼 지금 현재는 첫 번째 기업으로 중국 기업들이 이 3나노를 이용한 반도체가 나갔는데 이제는 더 큰 팹리스 업체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인텔, AMD, 그리고 퀄컴, 엔비디아 이러한 회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팹리스 회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미국의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는 삼성전자입니다. 21일 월스트저널은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의 9곳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담은 세제 혜택 신청서를 텍사스주 감사관실에 제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월스트저널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낸 건데 삼성 plot nearly 200 billion spent on new Texas chip plant in next decade. 지금 이것이 지금 2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뉴 텍사스 지역에 칩 플랜트를, 칩의 그 공장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지금 2천억 달러쯤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세제 혜택을 향후에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한 사전 조치라는 거죠. 지금 텍사스주에서 지금 현재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10년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미리 신청해서 향후에 20년 동안 하는 것을 지금 보존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입니다. 테일러에도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경쟁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 지방에 TSMC가 투자를 해서 2024년 완공 목표, 인텔도 지금 같은 지역이에요.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완공, 2곳을 완공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 지금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테일러 신규 공장을 또 만든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제 혜택 신청서를 통해서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텍사스주 정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 2곳과 9곳을 포함한 11개 공장이 더 들어서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의 주요 거점이 될 전망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은 TSMC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주력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대만에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부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676억 달러를 그리고 오스턴 신공장 2곳에 245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1921억 달러로 천문학적인 규모가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현재 챕터 313 세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10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됩니다. 만료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텍사스 정부는 미리 중장기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고 세제 혜택을 사전에 신청하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라는 게 함정이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외에 네덜란드 NXP와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이미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텍사스주에 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 일부는 2034년쯤 완공해서 가동에 들어가고 나머지와 같은 경우는 이후 10년에 걸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초대형 투자 구상은 미국 의회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가 된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신청이 반드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삼성전자는 현재로부터 신청서에 적시된 새 공장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신청서에 담긴 투자 제안은 삼성전자의 미국 사업 확장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계획 절차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시를 시작으로 미국의 초대형 투자 구상을 드러난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줄이는 추세이죠. 삼성전자 2022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된 인원은 17,820명, 8년 전인 2013년에 6316명을 대비를 해보면 그 규모는 70.46%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고용된 인원의 규모가 30%가량 줄었다. 한 3분의 1가량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의 중국 임직원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이슈가 터진 2016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진 2018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또한 지금 LCD 문제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조 공장까지 판 상황,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블록 하나를 완전히 폐쇄시켰다라는, 물론 거기에 블록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를 폐쇄시켰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고용 인력을 줄인 만큼 현지 공장들도 감축해 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선전의 통신 공장, 그리고 12월에는 텐진의 스마트폰 공장의 가동을 중단을 시켰죠. 그리고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도 중단시킵니다. 이 텐진의 스마트폰 가동 중단,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 중단을 통해서 이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베트남으로 갔죠. 그리고 2020년 7월 수저우 PC 생산 설비도 철수를 했습니다. 이들 공장 대부분이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이전을 했죠. 삼성전자의 남은 중국 생산기지는 수저우 가정공장,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공장, 시안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이렇게 3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공장이 전부 다 나갔고, 수저우 PC 공장 나갔고, 지금 현재 남은 곳은 이러한 3곳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고율 관세, 그리고 고강도 코로나19의 봉쇄 정책 등에 대한 우려로 남아있는 반도체와 가전 분야 투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보시면 시안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지금 이게 이 공장 자체가 저번에 시안 봉쇄 때문에 한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폐쇄 루프를 통해서 공장 가동이 됐지만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향후 10년간 제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에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삼성도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법안의 혜택을 보는 만큼 중국 투자는 향후 10년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 되죠. 이것 때문에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이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 특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웨이퍼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다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그것을 포기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면 중국에 아예 투자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텔과 같은 회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돈은 받고 싶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원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은 다음 주 안으로 통과가 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칩보 동맹을 구성하려고 하는 미국으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의 투자는 거의 제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이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해왔던 만큼 이번에 이러한 법안의 통과, 그리고 칩보 동맹의 이러한 결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의 투자는 한동안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점점 더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한국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치포 동맹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중국에서의 공장 확장이 어렵다면 한국에서의 공장 확장을 이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